안녕하세요. 치킨배당입니다. 미국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전문 용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컨대 이런 단어들입니다. 일단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이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주식이란 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 용어라는 게 참 초보자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주린이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주린이는 저를 나타내고요. 저도 주식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딱 그 초보자 눈높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용어의 개념들을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하나 차린다고 가정해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자,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 가정하고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차린다면 뭐 필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장사할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뭐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뭐 월세 이런 게 필요할 거고 대략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집기 마련하는데 돈 들고 인력비, 오토바이 차량 마련하는데 돈이 들 겁니다. 그래서 치킨집 차리기 위해서 총 2억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 수중에 1억이 있다 라고 하면 나머지 1억은 보통은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은행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내 돈, 남의 돈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금융 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은 내 돈을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의 돈을 부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자본과 부채라는 개념은 굉장히 주식하게 되면서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과 부채를 합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자산이라는 개념이 내 돈을 뜻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부채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돈도 이게 경제적인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것도 나의 자산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 플러스 부채는 자산이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일단 나는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게 1억이다 라는 상황 하에서입니다. 자, 저는 이 자본금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먼저 내가 1억이 필요한데 내 돈이 1억이 필요한데 나한테 5천만 원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동업자를 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2,500만 원을 투자를 받고 B라는 사람한테 2,500만 원을 투자받아서 셋이 같이 이제 동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50%만큼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고 A는 25%, B는 25%만큼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주식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 자본금을 n분의 1 해서 그 권리를 나눠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치킨집으로 돈을 벌면 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수익을 이 지분만큼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할 게 있을 때 이 의사결정할 이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많이 투자했으니 나는 내 이익금이 가장 크겠죠. 근데 A랑 B도 합치면은 뭐 50%가 되니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그만큼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의결권이라고 하고요. 주식은 이제 약간 이런 동업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빠르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배당, 뭐 사내유부금, 배당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먼저 내가 이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3개월간 장사를 했더니 다 떼고 나니까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남았다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이 1,000만 원을 바로 이 해당 기간 3개월 동안의 순이익이다 해서 보통은 단기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다 뗀 거예요. 세금 다뗀 단기 순이익. 그리고 그러면은 이 동업자 3명이 있었죠. 이렇게 있는데 돈을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겠죠. 1,000만 원을 벌었으니 내가 50%를 투자했으니 나는 500을 가져가고 A랑 B는 250씩 가져가고 이렇게 수익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을 나눈 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 번 돈을 모두 다 배당하는데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더 많죠. 그 번 돈의 일부만 이렇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뭐 치킨집 장사하는데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거나 알바생을 충원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회사의 뭐 발전을 위해서 투자 금액을 남겨두는 거를 이제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고요. 번 돈의 일부를 이제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딴 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배당금이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는 배당 성향이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배당 성향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번 돈의 몇 퍼센트를 배당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1,000만 원의 절반인 50%를 배당을 했으니 여기서의 배당 성향은 50%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기업 중에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의 대표 중에 하나는 코카콜라인데요.
코카콜라는 이제 배당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지난 작년 19년 이때 배당 성향은 약 84%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콜라 팔아 번 돈의 84%를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증권과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증권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도 여기 포함돼요. 채권 등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3명의 동업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에 따라서 권리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증서로 해놓은 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의 증권으로 이제 표기가 돼서 이게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실제로는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 주식을 자꾸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증권, 뭐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치킨집이 승승장구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3개월에 1000만원 벌던 거를 3개월에 5천만원씩 번다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 3명의 투자자는 뭐 1000만원 벌 때는 내가 500을 가져가고 A는 250만원, B는 25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벌게 되면 배당금이 늘겠죠. 예를 들면 나는 2500만원을 배당으로 받고 3개월에 A는 1250만원, B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배당금이 올라가면 뭔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C라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아, 내가 이 5천만원을 투자하면은 이렇게 배당으로 1년이면은 이 투자금 회수하고 1년 이상 되면 돈을 더 벌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는 B한테 이 25%의 권리를 내가 5천만원 주고 살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B가 오케이 라고 하면은 이 증권을 C한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C는 5천만원으로 25%만의 권리를 사게 된 겁니다. 그런데 D가 옆에서 보니 나는 이걸로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C한테 이거 6천만원 살게 라고 하면 C는 1000만원의 이득을 보고 D한테 이 증권을 넘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식이 흘러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증권거래소라는 이 증권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제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거래소가 있고 뉴욕에는 뭐 뉴욕 증권거래소 이렇게 거래소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개념들을 다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내 돈을 보통 자본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요. 남의 돈, 빌린 돈을 부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과 부채를 합한 거를 이제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거는 꼭 알아둬야 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돈이 좀 모자라요. 그러면 동업자를 구하겠죠. 동업자를 구해서 이렇게 여러 갈래 지분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각자 하나하나의 주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자본, 엄밀히 말하면 자본금인데요. 자본금을 n분의 1에서 그 권리를 나눠가는 겁니다. 배당 수익을 나눠 가질 권리,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권리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한 분기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순이익이 발생해요. 이렇게 돈을 벌면은 그 기업은 배당을 하거나 그걸 사내 유보금으로 남겨두어 다른 데 재투자하는 데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배당 성향이 나옵니다. 이 당기 순이익의 몇 %를 배당으로 주느냐,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느냐, 이거를 배당 성향이라고 하고, 배당 성향은 번 돈의 몇 %를 배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이란 거는 주식이나 채권 등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를 뜻한데요. 우리는 이런 주식을 사람들끼리 사고 팔고 그런 거래를 합니다.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증권거래소, 한국은 한국거래소가 있고요. 미국은 뭐 뉴욕 증권거래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거래소 안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거래소 안에서 직접 거래를 하진 않고 우리는 증권사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름 정리한다고 해보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다른 용어들도 제가 공부를 한번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